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퀄컴이 차기 5G 모뎀 칩을 삼성 4나노 공정에 맡겼다는 외신이 나와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어떤 파운드리 업체도 4나노 양산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파운드리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인데 모두 5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4나노를 아예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려면 수율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4나노 양산에 들어갔다는 뉴스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외신이 사실이라면 삼성의 기술력이 TSMC를 앞서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주 규모와 상관없이 이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주 규모도 크면 더 좋겠죠. 샘 모바일과 아난드테크 등의 외신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의 5G 모뎀 칩인 스냅드래곤 X62와 X65를 수주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제품명까지 거론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일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보통 근거 없는 찌라시들을 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스펙까지는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4나노 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스냅드래곤 X62와 X65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탑재될 모뎀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이미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5나노와 7나노에서 제조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도 고급형인 스냅드래곤 888에는 X60이라는 5G 모뎀 칩이 탑재가 되는데 이 모뎀 칩은 삼성전자와 TSMC에서 동시에 양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AP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죠. 모바일 AP에서 이 AP는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AP 안에는 CPU와 GPU, ISP, 모뎀 칩, 사운드 처리 장치, 보안 칩까지 굉장히 많은 기능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 공정도 기본이 7나노, 5나노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심지어 퀄컴과 삼성전자는 모바일 AP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데도 퀄컴이 삼성에게 물량을 전부 다 몰아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절대 TSMC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 게 바로 고객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본인들의 설계도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싶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삼성에게 위탁한 것을 보면 역시 어디에나 예외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경쟁사들에게도 파운드리 물량을 수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텔을 봐도 좀 그렇죠. 삼성에게 물량 주기를 극히 꺼려하던 인텔도 최근에 사우스 브리지 칩을 위탁을 해왔고 추가 물량에 대비해서 오스틴 공장에 19조를 투자한다는 루머도 지금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CPU나 GPU도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떨어지게 되면 TSMC나 삼성전자에게 무조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틴 공장의 증설이 인텔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고 해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팹리스 최강국이기 때문이죠. 애플이나 AMD, 엔비디아, 퀄컴 전부 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팹리스 업체들입니다. 다 미국 기업이죠. 인텔도 미국 기업인데 얘네는 종합반도체 업체지만 파운드리 경쟁력 상실로 사실상 최근 분위기를 보면 팹리스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경쟁력을 되찾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삼성이나 TSMC를 따라잡기에는 늦었다는 평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생각처럼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인텔이 파운드리 물량이 삼성전자나 TSMC에게 넘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새로운 고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파운드리 대형 고객들은 거의 다 미국에 몰려 있기 때문에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나쁠 것은 뭐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삼성전자에게 지금 서로 와달라고 난리거든요. 우리가 세금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주에 공장을 차려달라고 뭐 손편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몇 군데 타협을 보고 있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 오스틴에다가 뭐 9천억까지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장 짓는 것만 해도 뭐 10조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손해볼 게 없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이미 거래 중인 미국 기업과는 당연히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고 아직 거래를 트지않은 기업들과도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거니까 무조건 이득이라고 봅니다. TSMC는 올해 5나노 공정 비율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전체 점유율은 삼성보다 3배나 앞서 있고 7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점유율도 소폭 앞서고 있습니다. 초미세공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UV 노광기도 TSMC가 삼성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죠. 게다가 TSMC의 최대 고객은 무려 애플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TSMC에게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4나노를 먼저 치고 올라간다면 TSMC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겠지만 분명히 속으로는 쫄릴 겁니다. 아무리 지금 많이 앞서 있다고 해도 상대가 삼성전자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은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비록 지금은 TSMC에게 점유율에서 많이 밀리고 있지만 기술력은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승부를 볼 수도 없습니다. 공장 짓고 장비 들여오고 수율 잡는 데만도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뭐 몇십 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점유율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애초에 파운드리에서 1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2030년으로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퀄컴은 오랫동안 전 세계 모바일 AP 1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 미디어텍에게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1위 하다가 뭐 잠깐 뺏긴 건데 그래도 퀄컴은 퀄컴이죠. 누가 뭐래도 퀄컴은 세계적인 팹리스 업체이고 언제든지 1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퀄컴의 4나노 모뎀 칩을 만약에 수주하게 되면 분명 삼성 파운드리에는 큰 호재입니다. 퀄컴의 4나노 모뎀 칩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TSMC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술력을 떠나서 이미 삼성전자와 TSMC는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비해서 어나더 레벨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인텔조차도 지금 범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어차피 초미세 공정은 TSMC 아니면 삼성전자입니다. 이 두 기업을 빼고는 지구상의 그 어떠한 기업도 초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TSMC가 점유율이 지금 55% 정도가 되는데 제 아무리 점유율이 높다고 해도 혼자서 모든 반도체를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삼성전자에게 낙수 효과로 반도체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과 경쟁이고 나발이고 본인들 제품을 팔고 봐야 되기 때문에 TSMC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은 무조건 삼성에게 줘야 됩니다. 자, 게다가 지금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단가가 몇십 프로 더 싼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가격 싸고 물건 잘 만든다면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말로는 TSMC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동안 TSMC에서 기술 유출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떠도는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본인들이 설계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기술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을 겁니다. 막말로 본인들이 설계를 안 해도
그냥 어딘가에 돈 받고 팔면 그만입니다. 분명히 삼성전자가 설계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에 비해서 불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경쟁사의 제품을 수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퀄컴을 봐도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분명히 삼성전자도 모바일 AP를 설계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S21에 탑재된 모바일 AP가 바로 엑시노스 2100인데 이게 정확히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과 정면 승부를 하고 있죠. 완전히 1대1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경쟁 제품입니다. 퀄컴이 바보도 아니고 삼성에게 맡기면 기술이 유출될 게 뻔하다면 절대로 맡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고객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불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삼성이 하기 나름이고요. 기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는 퀄컴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뭐 스냅드래곤 888을 맡기는 것도 그렇고 모뎀 칩을 맡기는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에게 꽤 든든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빵빵한 기업이 고객사가 돼주니까 삼성전자 주주로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사실. 그래서 이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뎀 칩을 맡긴 걸 보면 차세대의 모바일 AP도 삼성에게 맡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희망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